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권 존중 문화를 위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권리 구제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민원과 인권 구제에 대해서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해서 어떤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관해서 개선에 대한 건의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간에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는 고층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로 써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라고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하거나 건의하는 것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일 처리를 했는데 좀 제도가 조금 불합리해서 나에게 조금 피해를 줬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쳐져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일반 민원의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권구제입니다. 인권구제라 하면 인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헌법과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차별을 당한 게 있다. 이것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구제이고요. 이거는 어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등 이런 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 절차가 아니고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재판보다는 싸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 조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갈등 조정이라 하면은 어떤 기관이나 어떠한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뭐 나와 내 친구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갈등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구제의 이해입니다. 간략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학생 인권구제 절차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일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경로에 있어서 이제 상담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피해 학생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는 피해 학생이 아니더라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별로 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의 경우 신문고 아시죠? 아니면 소리함이라는 것도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이런 신문고나 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익명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정기적으로 소리함을 점검하거나 해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어떠한 사실이 이제 피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들어왔으면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교감 주도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조사를 하고요. 관련 교사를 이제 면담하기도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자신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중재하거나 화해 유도를 하는 등 이제 사건 처리가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감이 이거를 중재하기도 하고 화해를 유도하기도 하고 사과와 같은 좀 비교적 간단한 간이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시정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주의하거나 경고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이제 받아내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위기관리위원회에 회의록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기록하여 그거를 증빙을 남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접수입니다. 학생 인권 소리함에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 업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교감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학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교감을 직접 만난다든지 직접 통화를 하든 간에 방문을 하든 간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접수가 됐다면 이제 처리가 진행되어야겠죠. 이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하고 이게 사건을 신청했던 사람인 거죠. 되도록 추가 상담을 통해서 요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고 그러므로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석해서 추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문의, 이 규정에 대해서 뭐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문의였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 결과에 따라서 상담 중에 해결했으면은 상담 종결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그거보다 좀 중하다 이러면 간이 해결하거나 더 심각하다 하면은 사안 접수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아까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 상담이 종결이 됐다 할지라도 좀 어느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반영할 만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처리는 되도록이면 7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상담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은 비교적 그래도 간단한 간이 해결의 단계가 있습니다. 간이 해결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단순 전달이 있습니다. 단순 전달은 말 그대로 그냥 해당 의견을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러이러한 것이 이 학생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라는 의견입니다. 라고 이제 그런 단순하게 전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전달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화해를 하는 등 일종의 조정 사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좀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굳이 더 심각하게 조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이제 화해하는 등의 조정으로 처리하고 종결합니다. 하지만 이게 간이 해결이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모든 사안을 간이 해결로 함으로써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사건이 좀 중하다고 하면 간이 해결로 종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간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안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일단 교감이 사안을 접수하고 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하고 내용을 확정하는 건데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교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어느 대상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그 교감하고 학생부장 또는 상담교사 등 이제 위기관리위원회 구성교사들과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할지 서로 그 역할을 분장할 수 있고요. 이런 학교 내부 인원만으로 이게 조사를 다 할 수 없겠다 싶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경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피해 학생의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가해 교사하고 학생하고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사안이 접수됐으면 이제 사안에 이제 조사를 할 텐데요. 먼저 피해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신청인이라 하면은 최초로 어떤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달라고 했던 그 당사자겠죠. 피해 당사자겠죠. 이 신청인이 이제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상담 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피신청인, 일명 가해자가 되겠죠? 가해자의 그 피신청인에 대해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관련 증거들을 이제 제출을 해달라는 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인을 진술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인하고 피신청인하고 주장이 너무 다르다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참고인 진술을 받기도 하고요. 피해가 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는 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뭐 담임교사 한 명과 반학생 전체 이럴 경우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인정사실 확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신청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인정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접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경위서를 쓰던 진술서를 쓰던 해서 되도록이면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 조사 중 사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역시 조사 중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신청인의 요구가 충족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해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청인이 어떤 조치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조사 중 종결로 처리합니다. 조사 중 종결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집될 위기관리위원회는 보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판단 단계입니다. 조사 중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정사실에 근거해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 여부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그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판단은 크게 조정, 조치, 기각, 각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치는 행정처분이나 징계, 시정명령,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당연한 얘기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되 피해 사실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즉 피해자의 구제가 제일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한 내용은 나중에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비록해야 합니다. 이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인권교육센터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조정을 권고하는 겁니다. 위기관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또 화해 또는 중지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들한테 화해하라고 이제 조정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근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서로 이제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제 의결을 통해서 조정을 제외한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이거 역시 약간 조정은 양 당사자에게 서로 화해해라라고 권고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권 침해가 되었거나 차별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징계, 시정명령, 재발방지, 인권 내용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내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장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 조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권고합니다. 즉 학교장이 이러한 것들을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학교에서 어떤 조치 내용을 해달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입니다. 이제 위기관리위원회의 조치 권고에 대해서 학교장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 있으면은 그 학교 대상으로 시정 명령을 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인권 교육 등을 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 교장이 무한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 인사부서에 보고를 하고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 관련 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조사기구와 판단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기구는 종사자 중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요. 판단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 기관에서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시정, 그러니까 그 해당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 구제를 국한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청소년 당사자, 기관 종사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이 있겠죠. 통해서 해결 구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조금 재미없었던 인권 구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